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개봉 1년 전부터 예매를 하고 임신 계획까지 미뤘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얘기입니다. 아이맥스 상영관을 찾기 위해 해외 원정을 떠나는 관객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놀런 감독이 불러온 전 세계적 아이맥스 열풍을 이슈 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캐나다의 영상 기술 기업 아이맥스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프리미엄 영화 상영 시스템 아이맥스. 아이맥스는 일반 영화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해상도입니다. 아이맥스 영화를 촬영할 때는 아이맥스 전용 카메라와 필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영화 촬영에는 35mm 필름이 널리 사용됐다면 아이맥스 필름은 훨씬 더 큰 70mm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이 커진 만큼 담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더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담아낸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영 환경 역시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영화관의 스크린이 가로로 넓은 것과 달리 아이맥스 전용 상영관의 스크린은 1.43대 1이라는 세로로 넓은 화면비를 사용합니다.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영화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아이맥스가 말하는 영화적 경험입니다. 현재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는 아이맥스가 처음부터 영화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박물관, 과학관, 엑스포처럼 대형 스크린 자체가 볼거리가 되는 공간들이 아이맥스의 주요 무대였죠. 저도 처음 아이맥스를 만난 것은 자연 다큐멘터리라거나 특별한 영화들이었거든요. 소음이 많이 나서 심각하게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집중을 못할 정도로 소음이 많이 난다고도 했고요. 또 열도 많이 났고 무게도 어마어마해서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던 것이 있었죠. 하지만 회사의 재정난이 이어지자 아이맥스는 영화 산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영화를 아이맥스에 맞게 리마스터링하거나 일반적인 영화를 아이맥스 상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영화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맥스 상영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높은 티켓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관객에게는 굳이 극장에 가서 봐야 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바타, 듄, 올해 개봉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까지 아이맥스를 주요 관람 포인트로 내세운 영화들은 높은 프리미엄 포맷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맥스가 인기를 얻는 데 기여한 1등 공신, 바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입니다. 놀런 감독의 아이맥스 사랑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대 시절 미국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에서 아이맥스로 촬영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놀런은 그 거대한 화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필름 특유의 질감과 깊이, 거대한 화면이 만들어내는 몰입감이 영화의 힘을 키워준다고 본 것이죠. 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작품이 2008년 개봉한 영화 다크나이트였습니다. 상업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아이맥스 카메라를 주요 촬영에 활용한 작품이었는데요. 놀런의 아이맥스 사랑은 여기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 오펜하이머를 거치면서 아이맥스 장면 비중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한계를 줄여나갔어요. 카메라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촬영 방식을 바꿔서 움직임을 개선하고 배우의 시선 처리가 어색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뒤에 거울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안했죠. 수십 년간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험해온 놀런 감독이 영화사 최초로 오디세이의 100%를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하며 자신의 오랜 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맥스 상영관 부족 문제.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맥스 70mm 필름을 직접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은 41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1.43대 1 화면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곳도 우리나라에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일명 용아맥이 유일하죠. 대부분의 상영관에서는 스크린과 상영 시스템의 규격에 맞춰 위아래가 잘린 화면비로 상영됩니다. 용산 아이맥스 예매가 시작되자 새벽과 심야 시간대까지 모든 회차가 빠르게 매진됐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그 티켓을 사고 파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티켓은 3만원에서 5만원대, 인기 시간대의 명당 좌석은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죠. 해외에서는 아이맥스 오디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맥스 상영관을 찾아서 다른 도시나 국가로 이동하는 관객들이 생겨난 건데요. 반대로 아이맥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충분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상영관은 라이맥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영화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똑같은 형태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이었습니다. 영화가 대표적인 대중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런 복제와 공유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심지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건 영화라는 예술이 오랫동안 공유한 하나의 불문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의 개봉과 함께 이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독이 의도한 1.43대 1의 확장된 화면을 보고 누군가는 그보다 좁은 화면비로 영화를 봅니다. 심지어
어렵게 아이맥스관을 찾아가도 어느 좌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집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특성상 좌석 위치에 따라 화면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감독 자신이 아이맥스로 처음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이맥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아이맥스가 아닌 일반 상영관에서는 잘려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극복을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이맥스가 만들어낸 특별한 경험이 누구나 극장을 찾아오면 같은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영화의 법칙을 깨뜨린 건 아닐까요? 아이맥스는 스마트폰이나 TV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화적 체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특별해질수록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점점 커져가고 있죠. 특별한 영화적 경험과 대중예술이라는 영화의 정체성, 프리미엄의 시대에 이 둘은 함께 갈 수 있을까요?